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IT융합 콘텐츠 프로젝트를 만드시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시고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작업을 해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와 같은 아이템들이 지금 우리가 현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기술들을 접해보고 있는데, 그러한 기술들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여러분들의 아이템들이 향후 얼마나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일어난 혁명으로, 그동안은 소량으로 제품이 만들어졌던 것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기반의 기계적인 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변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변혁에 힘입어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로 전력 기반의 소량인 내용들을 대량으로 생산을 통해 많은 사람들한테 싼 값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3차 산업혁명의 20세기 후반으로 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계산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것을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계산을 처리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 시스템들이 서로 교류하고 공유가 됨으로써 많은 정보들을 서로 통해서 작업량이 더 활발하고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더불어 자동화 시스템들이 이때 제3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입니다. 21세기 초에 ICT 융합 기반의 초지능, 초연결이라고 하는 거죠. 디바이스와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어지고 그 내부 안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내부 정보를 미리 먼저 파악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미리 먼저 주는 거죠.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미리 제공받음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이 더 활발해지는 그와 같은 시기가 바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초연결 등으로 촉발되어지는 지능화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1차 산업혁명에서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반을 두고 시작을 했고, 2차 산업혁명에서는 그 증기기관을 전기에너지로 바꿔줬고, 그 다음 3차 산업혁명에서는 전통적인 IT라고 하는 그 IT에 플러스해서 논리적으로 인간이 기획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들을 자동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단계에서 더 뛰어넘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초연결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며, 기기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반복 학습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들을 바로 찾아주는 그와 같은 것들이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지구공학, 우주기술의 가장 밑거름이 되어지는 형태로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 지금 이와 같은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공부하실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얘기하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기반 학습으로 해서 여러분들 지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셨을 때 IoT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 HCI, Human Computer Interface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빅데이터를 통한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이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계속 나온 얘기들이 IoT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IoT라는 얘기는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것이고,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내용들을 참고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oT는 말 그대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 즉 유선이 됐던 무선이 됐던 어느 환경이든지 간에 디바이스와 디바이스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IoT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IoT와 USN의 차이점은, USN은 Ubiquitous Sensor Network이라고 얘기해서 모든 사물에 태그를 부착을 통해 디바이스와 디바이스가 서로 센서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바로 US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물 정보 및 환경 정보까지가 감지가 되어지고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서 실시간으로 처리되어지는 그런 것들이죠.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USN 같은 것들은 생산이나 유통, 물류, 의류, 그 다음에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본 것은 편의점에서 여러분들 그 계산을 할 때 상품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을 하게 되면 그 상품에 대한 가격 정보가 뜨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격 정보에 의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은행에 있는 카드사와 연결이 돼서 해당되어지는 금액이 지불되어지는, 이와 같은 형식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USN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그 확대된 서비스가 바로 모바일 네트워크,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빅데이터와 같은 것들이 바로 IoT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IoT를 기반으로 해서 요즘 또 핫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내 시설과 부품이 공정에 따라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제품을 생산해내어지는,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하면 공장 자동화 시스템인데, 그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IoT 기반으로 해서 서로 디바이스와 디바이스가 정보를 교환을 하고 공정으로 다음 단계로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고, 최종적으로 제품을 생산해 내어지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여러분들 그 아래 제가 지금 유튜브에 연결되어 있는 URL 주소를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와 같은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IoT 기반의 원격 헬스케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좋은 예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요새 나와 있는 스마트 워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워치 안에는 심장 박동수, 그 다음에 혈당 체크, 뭐 이와 같은 것들이 헬스케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또 하나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웨어러블 디바이스, 컴퓨터 같은 것들, 또 원격 의료 시스템, 또 예방 의료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집에서 원격으로 의사 선생님과 서로 진료를 통해서 뭐 진료를 본다라든가, 아니면 혼자 그 집에서 살고 계시는 그 분들을 혹시나 이제 건강에 의문이 생겨서 급히 좀 뭔가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혼자 집에 계시니까 만약에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안 됐을 때 바로 긴급 뭐 119라든가 이런 것들을 호출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서로 기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원격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IoT 기반의 커넥티드 카입니다. 요즘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시고 이제 취업도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차들을 구입을 하실 텐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입하실 때는 거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커넥티드 카라는 얘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차에 타시게 되면 요새는 스마트폰과 차가 서로 연결되어지는데 블루투스로 연결한다거나, 아니면 와이파이 단으로 해서 연결을 시킨다거나, 또 자동차 안에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자동차 앞에 사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옆에 있는 차와의 거리의 간격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정보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길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은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을 바로 미러링을 해서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그대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시켜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마도 IoT 기반의 이제 커넥티드 카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더 발전을 시켜주고, 향후에 여러분들이 미래에 자동차들에 대한 산업이 발전되어지는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 역시도 지금 제가 여기 유튜브 사이트를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요즘에 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AI 쪽에 대한 내용들이죠. 인공지능은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들 중에 서울시 내에 심야버스를 운영을 할 때 그냥 버스 노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승객들이나 아니면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 모여 있는지,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구역에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 또 그 사람들이 만약에 택시를 탈 때 어떠한 형식으로 택시를 타고 그 다음 그 노선은 주로 어떤 식으로 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을 통해서 시내버스 노선 같은 것도 만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서비스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잘 모르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안면 인식입니다. 딥페이크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는 어떤 A라는 사람을 B라는 사람으로 얼굴 형태를 바꿔서 마치 A가 B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따라서 요즘에는 이와 같은 그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좀 일어져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제재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것들이 오픈소스 개념으로 해서 지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안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안 같은 거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오픈을 시킬 때 얼굴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스캐닝을 해서 휴대폰에 이 스마트폰의 주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스마트폰을 열어준다거나, 또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앞에 예전에는 벨을 누르거나 했을 텐데 그 앞에 그 현관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스캐닝을 하고 가족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사용자 인증이 떨어지게 되면 문을 열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면 인식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머신러닝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내용들은 요즘 오픈소스가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이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사용자들에 대한 법적인 좀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오픈소스를 이용을 많이 하긴 하지만, 문제는 이 오픈소스를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도 있지만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오픈소스를 하다가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와 같은 오픈소스가 보안이 뚫려서, 즉 해킹을 당했을 때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 좀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오픈소스를 사용을 할 때에 대한 문제점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픈소스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구글의 브레인 팀이 개발해서 만든 그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 텐서플로우는 수치 계산에 대한 내용과 대규모의 머신러닝을 위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그냥 개발자라면 혹은 일반 사람들이 혹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면 모든 내용들이 그냥 오픈되어 있는 경우를 그냥 이렇게 오픈해 놨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지 인식, 그 다음에 얼굴 인식 같은 것들, 자연어 처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머신 러닝을 개발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의 오픈소스를 제공함으로써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죠. 또한 기존의 개발자 경우에도 큰 흐름이나 논리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냥 세세한 부분들까지는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이 세세한 부분을 오픈소스 개념으로 해서 받아들여주면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효율성들은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오픈소스 같은 개념들을 한쪽에 모아놓게 되면 더 이제 찾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고 이용하기가 편하니까 구글에서 쿠버디버스라고 하는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기업들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그 기업의 기술의 호환성이라든가 개방성, 확장성을 키운다라고 하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난번에 그 예전에 만들어 놓은 깃허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넣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다운로드해서 처리해주는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오픈소스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활용을 하시게 된다면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인베디드 시스템의 엔지니어로 여러분들이 성장을 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엣지 컴퓨팅과 안면 인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엣지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많이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엣지 컴퓨팅은 보통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어떠한 정보를 요청하게 되면 서버는 그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해서 결과를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해주는 그와 같은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엣지 컴퓨팅은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요, 기기 자체에서 데이터를 처리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로 디바이스의 자체 내에서 분석을 통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는 빠르고 사용자 측에서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말하자면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개발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더 숙제로 남아져 있죠. 따라서 만약에 5G 지금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또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나 자율주행에 지금 엣지 컴퓨팅이 활용이 되어진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했을 때 서버의 과부하를 줄이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줄이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필수적인 기술로 이제 여러분들 기술을 뽑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안면 기술이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에 잠금 해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전제품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형태로 이제 발전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생체 인식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로 안면 인식 서비스 기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들 중에 기계학습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보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학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 대결을 했을 때 그 본격적인 관심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강화형 기계학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을 제공하고 AI끼리 서로 새로운 행동 패턴을 학습을 통해서 그때 나타난 경우의 수나 변수가 많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정보들을 바로 동작으로 그리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학습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강화형 기계 학습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강화형 기계 학습은 기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자율주행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우의 수를 찾아내고 그 경우의 수 중에 이러한 형태의 경우일 경우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어려운 자율주행 등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AI끼리 서로 이제 대국을 해서 스스로 새로운 행동 패턴을 학습하는 것처럼 경우의 수나 변수가 많은 현실에서 로봇을 제어한다거나 동작을 연구하는데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역시 최종 목표는 인간의 근접한 판단과 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화형 기계학습이고, 그 다음 페더레이트 러닝이라고 하는 이 그 대립적인 생산 네트워크나 그 다음에 캡슐 네트워크 등에서 굉장히 큰 내용들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창의형 융합 아이템들을 개발을 하실 때 혹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페이지 안에서는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 인공지능에 대한 시대가 처음에 열렸을 때와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활성화되어지고 개발되어지고 많이 사용되어지는 형태,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어떤 스페셜 리포트로 기술 키워드를 만들어낸 2018년, 2019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직 2020년도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결과물이 2018년과 2019년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이때 기술 키워드를 잠깐 보시게 되면 그때 그 기술 키워드에 현재 고려되고 있는 상황들 보시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스타트 얼리, 발악이 아직 시작은 아직 이제 발화는 됐지만 아직 이제 막 싹을 틀려고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슬로리, 이제 만들긴 했는데 성장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리치 세이플리, 이거는 이제 성숙도에 대한 이해,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키워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얘네들이 발전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들을 좀 보셨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최신 IT 트렌드 기술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이죠.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경쟁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 기술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기술로 지금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기술력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하시고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5G, 즉 무지연 비즈니스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예전에 데이터들을 지금 처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고, 데이터의 양이 예전보다는 한 1000배, 10,000배 된 그런 큰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목표로 두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처리와 같은 것들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앞에 영상도 들어오고요, 오디오도 들어오고, 텍스트도 들어오고, 이와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데이터 양이 많아지게 되죠. 그 데이터 많은 양을 바로바로 순식간에 처리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지연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해서 5G가 탄생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형태로는 로봇과 드론입니다. 따라서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계, 로봇이 이제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르고 또 정밀하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죠.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과 함께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이 바로 드론과 로봇. 현재 시점에서는 인공지능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기술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화형 플랫폼입니다. 대화형 플랫폼은 사용자가 자연어를 활용해서 디지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웹이나 앱 형태로 제공했던 그 각종 응용 서비스가 인터페이스와 상용성 면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완성도를 살펴보면 비즈니스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그 새로운 사용자 경험의 대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감형 미디어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듣고 있는 내용들 중에 또 하나죠. 실감형 미디어는 VR, AR, MR 등의 기술이 진보하여 기존의 시청각뿐만 아니라 촉각이라든지 후각, 미각 등 새로운 감각을 체험할 수 있는 형태의 미디어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중심기기로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으로 포스트 중심기기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체인입니다. 이 블록체인도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보통 이제 블록체인을 하기 위해서는 토큰 경제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토큰 경제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새로운 암호화폐 기반의 인센티브 시스템과 결합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블록체인은 기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및 보완제로 부상을 하게 했고, 이 블록체인 생태계는 지금 현재 그 빠른 신기술의 동향과 가능성으로 주목을 해서 새로운 화폐의 생태 지도나 차세대 기술로서 지금 많은 발전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혹은 이제 사회의 경영상의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